보통 우리가 은행 계좌를 확인한다고 하면 내가 내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통제하고 있다는 그런 묘한 안도감을 느끼잖아요. 네, 그렇죠. 내가 번 돈이니까요. 맞아요. 한 달 동안 커피값으로 얼마를 썼고 또 이번 달 카드 대금이 언제 빠져나가는지 우리가 직접 스마트폰 앱을 켜고 로그인해서 그 숫자들을 눈으로 다 확인을 합니다. 네네. 그런데 만약 청취자님의 통장 전고와 아주 미세한 소비 패턴의 변화를 청취자님 본인보다 AI가 훨씬 더 정교하게 꿰뚫고 있다면 어떨까요? 그게 단순히 내역을 예쁘게 그래프로 정리해주는 가계부 앱 수준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죠. 당연히 아니죠. 우리가 아침에 일어나서 스마트폰 화면을 치기도 전에 내 금융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막 분석해서 가장 유리한 금리의 대출 상품으로 알아서 갈아탈 정비를 마치고요. 와, 밤사이 변동된 글로벌 증시를 딱 반영해서 최적의 포트폴리오로 자금을 이동시킬 권한까지 가진 그런 주체를 말하는 겁니다. 상상만 해도 뭔가 내 전담 비서가 생긴 것 같아서 엄청 든든하면서도 동시에 내 돈의 통제권을 완전히 넘겨준 것 같아서 약간 서늘해지는 기분인데요. 그렇죠. 그런데 여기서 한 발짝 더 나아가면 풍경이 완전히 달라집니다. 인간인 우리가 은행 앱을 들여다보고 승인 버튼을 누르는 게 아니라 나의 AI 에이전트가 은행의 AI 에이전트와 알아서 0.001초 만에 협상하고 돈을 주고받는 시대. 네. 이른바 기계들의 새로운 자본주의가 조용히 하지만 아주 거세게 시작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마주한 가장 거대한 기술적 변곡점이 바로 그 지점입니다. 기술이 단순히 금융을 돕는 보조도구의 역할을 끝내고 스스로 가치를 판단하고 거래하는 주체로 넘어가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항상 새로운 배움을 갈망하시는 청취자님을 위해 이 쏟아지는 정보의 홍수 속에서 길을 잃지 않으시도록 오늘 이 거대한 변화의 맥락을 정확히 짚어보는 심층 탐구를 준비했습니다. 아주 중요한 주제입니다. 오늘 저희가 파헤쳐볼 핵심 자료들은 2026년 3월 28일자 금융 AI 및 보안 동향 데일리 리포트와 관련 심층 분석 기사들입니다. 이 기술적 격변기 속에서 청취자님이 정보 과부하에 빠지지 않고 내 자산을 지키기 위해 무엇을 알아야 하는지 핵심만 쏙쏙 뽑아내 보겠습니다. 네, 좋습니다. 자, 이 내용을 하나씩 풀어보죠. 일단 은행들의 AI 도입 속도가 그야말로 파죽지세입니다. 리포트를 보면 주요 은행들이 단순한 디지털 전환, 즉 DX를 넘어서 AX, 그러니까 AI 전환을 완전히 전면에 내세우고 있어요. 여기서 정말 매력적인 부분은 기존의 디지털 전환이 종이 문서를 컴퓨터 파일로 바꾸고 오프라인 창구를 모바일 앱으로 옮기는 어떤 형태의 변화였다면요. 네네. 이 AX는 은행의 지능 자체를 업그레이드하는 겁니다. 데이터를 단순히 처리하는 방식을 넘어서서 데이터를 스스로 해석하고 결론을 내리는 구조로 아예 바뀌는 거죠. 구체적인 사례들을 보니까 그 변화의 깊이가 확 와닿더라고요. JB금융그룹 같은 경우는 이제 국내 체류 외국인 300만 명 시대를 맞아서 AI 기반 신원 인증, 즉 KYC를 활용해 비대면 계좌에서 시범 사업을 하고 있어요. 아주 대표적인 사례죠. 이게 단순히 신분증 사진을 대조하는 수준이 아니라 미세한 안면 근육의 움직임이나 비정상적인 데이터 패턴을 AI가 실시간으로 분석해서 대포 통장을 싹 걸러내는 식이죠. 맞습니다. 그리고 신한은행은 여기서 한 발 더 나아가서 아예 비업에 돈을 빌려주는 법인 여신 업무에 생성형 AI 기반의 심사 지원 에이전트를 도입했습니다. 여신 심사라는 게 굉장히 복잡한 과정인데 그걸 AI가 돕는 거죠. 그러니까요. 게다가 NH농협은행은 AI, 바이오, 반도체 같은 첨단 산업과 연계한 지역 맞춤 금융에 무려 65조 3천억 원을 투입한다고 해요. 엄청난 규모죠. 이걸 보면 은행 상담사들이나 직원들에게 지치지도 않고 수백만 페이지의 규정과 시장 데이터를 완벽히 숙지한 초엘리트 인턴이 생긴 격이거든요. 초엘리트 인턴, 아주 정확한 비유입니다. 이 인턴은 단순한 계산기를 넘어 스스로 비정형 데이터를 정제하고 분석까지 해냅니다. 그런데 제가 이 자료들을 보면서 문득 든 생각이 하나 있어요. 어떤 생각이죠? 이 초엘리트 인턴들을 은행의 모든 부서, 모든 고객의 질문마다 다 배치하려면 그 시스템을 돌리는 데 들어가는 전기세나 클라우드 비용이 상상을 초월할 것 같거든요. 단순한 데이터베이스 검색이랑 생성형 AI가 답변을 막 만들어내는 건 연산량 자체가 아예 다르잖아요. 와, 아주 날카로운 지적입니다. 겉보기에는 모든 은행이 완벽한 혁신을 짠하고 이룬 것 같지만 백조가 물밑에서 쉴 새 없이 발장구를 치듯이 그 이면에는 천문학적인 유지 비용이라는 숨겨진 청구서가 존재합니다. 아, 유지 비용이요. 네, 자료에 등장한 마이크로소프트의 사례가 이 딜레마를 아주 상징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아, 리포트에 언급된 마이크로소프트의 그 분기 실적 이야기군요. AI 분야의 진짜 절대 강자인데 오히려 금융위기 이후 최악의 분기 수익률을 기록했다는 분석이 KB 싱크 리포트에 담겨 있었죠. 맞습니다. 그게 왜 그러냐면요. AI 모델, 특히 대규모 언어 모델을 구동하기 위해서는 엄청난 클라우드 컴퓨팅 파워와 전력이 소모됩니다. 사용자가 질문을 하나 딱 던질 때마다 AI가 수십억 개의 매개 변수를 실시간으로 연산해야 하니까요. 와, 수십억 개를요? 결국 초엘리트 인턴의 월급, 즉 인프라 유지 비용이 너무 비싸서 기업의 수익성을 갉아먹기 시작한 겁니다. 세상에, 초엘리트 인턴을 모셔와서 일 처리는 엄청나게 빨라졌는데 그 인턴 밥값 대주느라 오히려 회사가 휘청거리는 상황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4대 금융그룹을 비롯한 주요 은행들이 최근에 지배구조가 어느 정도 안정되면서 이 전사 AI 전략의 방향성을 완전히 틀고 있습니다. 어떻게 추고 있나요? 무작정 우리도 최신 AI 쓴다면서 화려한 기술을 뽐내던 경쟁에서 이제 벗어나서 철저하게 거버넌스와 투자 자본 수익률, 그러니까 ROI 중심으로 재정비하고 있는 거죠. 아, 비용 대비 효과로 확실히 따지기 시작했다는 거군요. 네, 클라우드 네이티브 인프라로 전환해서 불필요한 서버 낭비를 줄이고요. 또 새로운 모델을 빗석에 계속 사들이는 대신에 기존에 구축해둔 AI 모델을 목적에 맞게 튜닝해서 재활용하는 방식으로 비용 구조를 최적화하고 있습니다. 혁신이 재무적 독이 되지 않게 하려는 아주 현실적이고 치열한 생존 전략입니다. 기업 입장에서는 비용과 ROI를 따지는 게 당연한 수순이겠네요. 그런데 여기서 시선을 약간 돌려보면 아주 등골이 서늘해지는 인과관계가 하나 성립하더라고요. 어떤 건가요? 은행들이 천문학적인 돈을 들여서 이렇게 막강한 AI 무기를 장착하고 방패를 두르고 있다면 당연히 은행의 돈을 노리는 범죄자들도 똑같은 AI 기술로 창을 날카롭게 벼르고 있다는 뜻 아닐까요? 아, 정확합니다. 보안의 역사에서 공격과 방어는 항상 비대칭적으로 하지만 동일한 기술 위에서 나란히 발전해 왔죠. 이번 RSAC 2016, 즉 세계 최대의 사이버 보안 컨퍼런스에서 발표된 핵심 트렌드를 보면 그 위협이 얼마나 진흥화되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맞아요. 자료를 보면서 피싱 범죄가 다변화되는 게 정말 너무 무서웠습니다. 이제는 뭐 어눌한 말투로 검찰청입니다 하던 그런 시절이 아니더라고요. 전혀 아니죠. 타겟을 소셜미디어를 AI가 싹 긁어 모아서 그 사람의 평소 말투, 직장 동료의 이름까지 다 파악을 한 다음에 AI 딥페이크 인성이랑 자동화 스크립트를 써서 구청 직원을 사칭해 접근을 합니다.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사실조차 인지하기 힘든 수준이에요. 더 심각한 문제는요. 이런 고도화된 공격이 벌어지는 와중에 정보의 사각지대에 놓이는 사람들이 대거 발생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아, 그 리포트에 나왔던 구형 스마트폰 카카오톡 차단 사태 말씀하시는 거죠? 네, 맞습니다. 다음 달부터 보안 정책 변경으로 인해서 특정 구형 OS를 쓰는 100만 명에 달하는 이용자가 공공기관이나 금융기관에서 보내는 피싱 사전 경보 알림톡을 아예 받지 못할 위기에 처했다고 하죠. 와, 100만 명이나요? 시스템이 아무리 AI로 방어막을 두껍게 쳐놔도 그 방어막 안으로 들어오지 못하는 디지털 소외계층은 이런 고도화된 AI 공격의 무방비 타겟이 되어버리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사이버 위협은 단순히 기술 부서의 문제를 넘어서서 거대한 사회적 인프라의 문제가 되었습니다. 다시 그 RSAC 2026 트렌드로 돌아가 보면 현재 보안 생태계의 패러다임이 인간 대 인간에서 에이전트형 AI 간의 충돌로 완전히 넘어갔다는 걸 확인할 수 있어요. 공격자도 AI, 방어자도 AI라는 건데 이게 구체적으로 현장에서는 어떻게 작동하는 건가요? 해커가 단 한 번의 클릭으로 AI 공격 에이전트를 풀어놓습니다. 그러면 이 에이전트는 패로도 모르고 24시간 내내 수만 개의 금융 서버를 찔러보면서 취약점을 찾고 스스로 새로운 해킹 코드를 계속 생성해냅니다. 인간이 잠든 새벽 시간에도 알아서 공격을 한다는 거군요. 네. 그러면 이를 막기 위해 금융기관 역시 AI 보안 어시스턴트를 도입해서 시스템의 비정상적인 트래픽을 실시간으로 차단하고 방어 규칙을 수정합니다. 인간을 배제하고 기계와 기계가 0.1초 단위로 창과 방패의 싸움을 벌이는 거죠. 이 부분이 정말 흥미로워지는 지점인데요. 결국 인간은 반응 속도가 너무 느려서 이 싸움에 낄 수조차 없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불가능하죠. 그래서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하고 경찰청이 피싱 예방을 위해서 인간의 개입을 최소화한 실시간 모니터링 자동화 MOU를 맺은 것도 다 같은 맥락이겠죠? 그런데 저는 자료 중에
그 글로벌 이코노믹의 기사 제목을 보고 솔직히 좀 무서웠습니다. 어떤 제목이었죠? 인간은 구경만 해라. AI끼리 돈 주고 받는 그들만의 자본주의 터댔다. 이런 제목이었어요. 전문가님, 머신 투 머신, 즉 이 M2M 거래가 급증한다는 건데 인간의 승인 없이 AI 비서들끼리 알아서 판단하고 0.001초 만에 자본을 막 이동시킨다면 이거 진짜 너무 위험한 건 아닌가요? 아주 예리한 통찰이십니다. 마치 통제 시스템 자체가 없는 자동 전투 게임, 그 오토 배틀러를 보는 것 같습니다. 만약 시장에 예기치 않은 변수가 딱 생겼을 때 수백만 개의 AI가 동시에 매도 버튼을 누르는 알고리즘의 연쇄 반응, 이른바 플래시 크래시가 일어나는 순식간에 금융시장 전체가 붕괴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습니다. 이런 통제불능의 위험은 도대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실제로 인간의 개입이 사라진 M2M 경제가 가져올 시스템적 붕괴의 공포는 현재 금융공학자들이 가장 경계하는 최악의 시나리오 중 하나입니다. 네네. 잠시 책에 있잖아요. 예를 들면 국세청의 세금 징수망이나 금융감독원의 모니터링 시스템 같은 것들요. 이런 건 근본적으로 인간의 속도에 맞춰져 있습니다. 서류를 검토하고 송금망을 거치고 장부에 기록하는 물리적 시간이 필요하죠. 맞아요. 송금 하나 할 때도 공인인증서 비밀번호 누르고 OTP 번호 입력하는 그 과정 자체가 인간의 통제 장치이자 속도 조절기 역할을 하니까요. 그런데 AI 에이전트들이 초당 수천, 수만 건의 미세한 금액을 서로 잘게 쪼개서 거래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기존의 은행 결제망인 스위프트 같은 시스템은 건당 수수료도 비싸고 처리하는데 며칠씩 걸리기도 합니다. 아, 속도를 전혀 못 따라가겠네요. 네, AI들의 속도와 규모를 감당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기존 규제 당국의 인프라로는 이 거래들을 실시간으로 추적해서 자금 세탁을 막는 것 자체가 물리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와, 그렇기 때문에 이 통제 불능의 위기를 해결하기 위해서 이걸 더 큰 그림과 연결해 보면 새로운 판, 즉 전혀 다른 형태의 기술적 인프라와 규칙이 필연적으로 등장하고 있는 겁니다. 기존 은행망으로는 감당이 안 되니까 새로운 인프라를 깐다? 그럼 그 대안이 뭔가요? 초당 수만 건의 거래를 수수료 없이 그것도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존재하나요? 그게 바로 자료 후반부에 집중적으로 등장하는 블록체인과 스테이블 코인의 결합입니다. 아, 가상화폐 기술이요? 흔히 비트코인처럼 가격이 막 널뛰게 하는 자산을 떠올리기 쉬운데 AI들이 거래하는 데는 부적합하지 않나요? 가치가 막 변하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가치가 달러나 원화에 고정되어서 변동이 거의 없는 스테이블 코인을 사용하는 겁니다. AI 에이전트들은 기존 은행의 복잡하고 느린 절차를 거치는 대신에 블록체인 네트워크 위에서 이 스테이블 코인을 주고받습니다. 아, 안정적인 코인으로요? 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분산 장부에 실시간으로 영구에 기록되기 때문에 AI들이 0.001초 만에 수만 번을 거래해도 그 궤적을 아주 투명하게 추적할 수 있습니다. 아, 이제 퍼즐이 딱 맞춰지네요. 자료에 등장했던 아크 프로젝트가 바로 그거군요. 맞습니다. AI 에이전트들이 마음껏 거래할 수 있도록 스테이블 코인과 결합된 아주 표준화된 금융 인프라를 만들려는 시도, 그리고 BPMG 같은 기업들이 전통 금융과 웹3 환경을 딱 연결해서 스테이블 코인 기반의 송금 및 결제망을 확장하려는 것도 다 이 새로운 판을 깔기 위한 거대 프로젝트였네요. 정확히 이해하셨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의문이 생깁니다. 블록체인은 모든 거래 내역이 투명하게 공개되는 게 원칙이잖아요. 네, 장부가 공개되죠? 만약 내 AI 비서가 내 병원비를 결제하거나 아니면 아주 민감한 기업 간의 거래를 진행하는데 그 내역이 블록체인에 다 공개된다면 프라이버시 침해 문제가 너무 심각해질 텐데요. 정확히 그 딜레마를 해결하기 위해 등장한 혁신적인 암호화 기술이 있습니다. 바로 리포트에 언급된 영지식 증명, 즉 ZK 프로프 기술입니다. 최근 호주 대형 거래소에 상장한 미드나잇 네트워크가 바로 이 기술을 기반으로 하고 있죠. 영지식 증명이요? 이름부터가 좀 난해한데요. 청취자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게 예를 하나 들어주실 수 있을까요? 아주 쉽게 클럽의 기도, 바운서를 상상해 보시죠. 클럽이요. 네네. 우리가 성인 인증을 위해 신분증을 보여주면 상대방은 내 이름, 주민등록번호, 집 주소까지 모든 민감한 정보를 한눈에 다 보게 됩니다. 하지만 영지식 증명은 내 신분증을 보여주지 않고도 내가 20살이 넘었다는 사실 그 자체만을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해내는 기술입니다. 오, 내용을 안 보여주는데 증명이 된다고요? 네, 이걸 AI 금융에 적용하면 어떻게 될까요? 내 AI가 상대방 AI에게 1억 원을 송금할 때
내 계좌에 1억 원 이상이 들어있다는 사실만 블록체인에 딱 증명할 뿐, 내 전체 통장 잔고가 얼마인지, 돈이 어디서 났는지는 전혀 공개하지 않습니다. 와, 규제 당국이 요구하는 자금 출처의 적법성은 수학적으로 완벽하게 증명하면서도 개인이나 기업의 프라이버시는 철저하게 보호하는 거죠. 와, 그거 정말 기발하네요. 내용물은 보여주지 않으면서 금고 안에 보석이 있다는 건 100% 증명해내는 일종의 마법 같은 기술이군요. 아주 적절한 비유입니다. 결국 기업들은 AI의 엄청난 속도를 감당하기 위해 블록체인이라는 고속도로를 깔고 그 위에서 일어나는 사고를 막기 위해 영지식 증명이라는 고도의 가드레일을 튼튼하게 세우고 있는 셈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 모든 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정치자님 입장에서는 아무리 기술이 완벽해 보여도 결국 내 자산과 데이터를 법적으로 안전하게 보호해줄 국가의 통제력이 미치고 있는가라는 본질적인 불안감이 생길 수밖에 없거든요. 혁신도 좋지만 국가는 대체 뭘 하고 있나요? 이건 아주 중요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데요. 그 불안감에 응답하듯이 글로벌 규제 당국들도 지금 엄청나게 바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혁신은 결국 사회적 신뢰와 규제라는 테두리 안에서만 지속될 수 있기 때문이죠. 네네. 미포트를 보면 2030년을 목표로 글로벌 각국이 치열한 규제 경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이 경쟁의 핵심 화두가 바로 AI 거버넌스와 데이터 주권입니다. 2030년이요. 한국은 어떤 상황인가요? 유스연합 기사에 따르면요. 한국 역시 데이터 주권과 AI 윤리를 법과 제도로 구체화해야 한다는 아주 강한 압박을 받고 있습니다. 앞으로 금융기관은 고객의 자산을 다루는 AI 서비스를 시장에 출시하기 전에 이 AI 모델의 알고리즘이 대체 어떻게 작동하는지 정부에 투명하게 보고해야 합니다. 미리 검증을 받는 거군요. 네, 모델이 편향된 결정을 내리지는 않는지, 시스템 에러로 고객의 돈을 증발시킬 가능성은 없는지 이런 사전 검증을 통과해야만 시장에 나올 수 있는 법적 안전망이 하나둘 구축되고 있는 겁니다. 아, 무조건 빠르고 똑똑한 게 능사가 아니라 인간에게 그 작동 원리를 설명할 수 있고 또 통제 가능한 AI만이 살아남는 시대가 오고 있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리고 이 거버넌스에서 기술만큼이나 중요한 최후의 보루가 하나 더 있습니다. 어떤 거죠? 바로 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사람입니다. 아까 우리가 그 구형 스마트폰 사용자들의 사각지대 이야기를 했었죠. 네, 카카오톡 알림 못 받는 분들이요. 하나금융이 최근 찾아가는 시니어 디지털 금융 교육을 전국으로 확대하면서 생성형 AI의 활용법과 보이스피싱 예방을 현장 교육에 포함시킨 사례가 시사하는 바가 아주 큽니다. 아, 교육이 정말 중요하죠. 아무리 영지식 증명이니 블록체인이니 하는 완벽한 기술로 금고를 겹겹이 잠가두어도요. 사용자인 인간이 AI 딥페이크 피싱에 속아서 제발로 금고 비밀번호를 넘겨준다면 이 모든 인프라가 그냥 무용지물이 됩니다. 와, 듣고 보니 진짜 그러네요. 결국 디지털 소외계층을 끌어안고 모든 소비자의 기술 리터러시를 높이는 것, 즉 인간의 보안 의식을 업그레이드하는 것이야말로 진정한 혁신의 완성인 셈이죠. 정말 공감합니다.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 그 기술을 통제하고 사용하는 건 결국 우리 인간이니까요. 인간이라는 최후의 방화벽이 뚫리면 모든 게 무너지는 거네요. 맞습니다. 자, 오늘 정말 방대한 내용들을 밀도 있게 다뤄봤는데요. 이쯤에서 우리가 나눈 이야기들을 하나의 큰 그림으로 엮어볼까요? 네. 오늘 우리는 단순히 은행에 AI가 도입된다는 뉴스를 넘어서 그 이면의 거대한 지각 변동을 확인했습니다. 네. AI는 이제 은행원의 단순 보조를 넘어서 스스로 데이터를 해석하고 판단하는 핵심 엔진, 즉 AX의 주역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막대한 클라우드 비용이라는 현실적인 장벽에 부딪히면서 금융권은 무조건적인 기술 도입 대신 철저한 ROI와 비용 최적화 중심의 생존 전략으로 선에 있죠. 아주 중요한 변화입니다. 네. 그리고 동시에 범죄자들 역시 AI로 무장하면서 사이버 보안은 이제 인간 대 인간이 아닌 AI 에이전트 간의 0.1초 단위 전쟁으로 격상되었습니다. 여기에 머신 투 머신, 즉 AI끼리 자본을 거래하는 통제불능의 M2M 경제가 열리면서 기존 은행망을 대체할 스테이블 코인과 프라이버시를 지켜줄 영지식 증명 블록체인이 새로운 금융의 혈관으로 자리 잡고 있습니다. 완벽한 요약이네요. 그리고 이 모든 혼돈을 통제하기 위해 각국 정부는 2030년을 타겟으로 강력한 AI 규제와 데이터 주권 법제화를 서두르고 있죠. 청취자님, 오늘 우리가 깊숙이 탐구한 이 이야기들은 결코 먼 훗날의 공상과학 수설이 아닙니다. 이미 시작된 현실이죠. 맞습니다.
내일 아침 청취자님이 무심코 로그인할 은행 앱의 업데이트 내역 뒤편에서 지금 이 순간에도 치열하게 벌어지고 있는 현실의 돈의 흐름입니다. 이러한 흐름의 맥락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은 단순히 최신 IT 지식을 뽐내기 위함이 아니에요. 다가오는 기계들의 자본주의 생태계 속에서 청취자님의 소중한 자산을 안전하게 지켜내고 올바른 투자의 방향을 결정하기 위한 필수적인 생존 무기입니다. 네, 생존 무기라는 말이 딱 맞습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청취자님 스스로 고민해 보실 수 있는 도발적인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오늘 심층 탐구를 마무리할까 합니다. 만약 당신의 성향을 완벽히 파악하고 당신의 자산을 불리기 위해 24시간 쉬지 않고 일하는 당신만의 개인 비서 AI 에이전트가 있다고 가정해 봅시다. 네, 그런데 이 AI가 알고리즘에 아주 미세한 오류를 일으켜서 당신의 전 재산을 어딘가에 알 수 없는 다른 AI 계좌로 싹 다 잘못 송금해버렸습니다. 끔찍하네요. 당신은 자는 동안 아무런 승인 버튼도 누르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한순간에 증발해버린 그 자산에 대한 법적, 도의적 책임은 누구에게 있을까요? 거래의 직접적인 주체였던 당신의 AI에게 책임을 물어야 할까요? 아니면 그 AI에게 내동을 관리하라고 권한을 위임한 당신의 책임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그 AI 모델과 블록체인 네트워크를 설계한 빅테크 기업이나 은행이 모든 것을 배상해야 할까요? 인간이 구경꾼으로 밀려나고 기계들이 자본주의의 주역으로 떠오르는 이 새롭고 낯선 판 위에서 인간의 권리와 책임은 과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인지 한 번쯤 깊이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